달려보죠. 예, 어수선해요. 두리번거리다가 툭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쪽에서 두 여성이 어슬렁 손에 흰 봉지를 들고 오는데요. 갑자기 쓱 멈추더니 주변을 두리번. 또 뭘 훔치려고 또. 야, 없어. 그러더니 툭. 야, 툭 놓더니 야, 튀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저렇게 걸어갑니다. 저는 뭘 훔치는 건 줄 알았더니 놓고 가는 거였어요. 혹시 불우이웃들 주라고 쌀이라도 놓고 간 건가요? 네, 아닙니다. 지난 5월 28일 저녁에 부산 수영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온 두 여성이 같은 골목에 있던 제보자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사라진 건데요. 제보자가 배출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위에 마라탕을 먹고 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건데 제보자가 발견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구청에서 쓰레기는 치워줄 수 있지만 투기한 사람들을 잡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분리수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남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린 걸 당사자들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라탕 주문할 힘도 있어. 잘 먹고 트림 꺽 할 힘도 있어. 네. 그런데 제대로 버릴 힘은 없어. 아니, 그렇게 귀찮으면 숨은 왜 쉬고 살아? 그러니까요.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해진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죠.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별게 다 논란입니다. 자,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커뮤니티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자, 고장난 승강기 아닙니다. 소방관이 문을 힘껏 열자 아이들 탄성. 야, 열렸다. 자, 그리고 아이들 무사히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이때 소방관 아저씨가 야, 나와. 이 반말을 했다고 이 커뮤니티에서 뭐 난리가 났대. 자, 무려 2시간이나 갇혀있다 구조됐다는데 아니 그럼 백 변호사님 마마 어서 나오시지요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뭐야? 진짜 별게 다 논란이네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이나 2시간 동안 저 안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구조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쫙 문을 열고 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저도 왜 논란인가 봤더니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치다 갇힌 것도 아니고 왜 반말을 하는지 반말은 좀 짜증난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방관을. 누굴요? 소방관을요? 왜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반말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말 쓸데없는 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소방관이 서비스직도 아니고 일단 구해주면 고마운 줄 먼저 알아야지. 그럼 열렸으니 나오라고 하지 들어가라 그러냐. 그렇죠.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는 짧고 강하게 말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기서 빨리 나오세요보다는 야, 나와. 이게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아직도 누리꾼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르신이 계셨다 그러면 그렇죠. 빨리 나오세요라고 했겠죠. 초등학생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새는 바가지 해외에서도 점점점입니다. 자,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신 이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도쿄의 지하철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 앞에 있는데요. 자, 앞좌석에 뭔가 높게 솟아있는 두 무릎. 느낌 안 좋다 싶더니 번쩍 양쪽 족을 저렇게 앞좌석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는 휴식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저게 기차 아무튼. 자, 안에서 올리는 족 바깥에서도 올린다더니 극장 의자 위에 발 올리다가 기어이 외국 나가서도 저 짓을 하는구만요. 자, 제보자가 일본에 좀 업무차 자주 오가는 한국인인데 도쿄입니다. 도쿄에 지하철 가는 도중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탑승을 했고 저렇게 다리를 올렸다는 거. 근데 저는 더 불편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래 보이나요? 그렇게 다리를 올리면 디스크 옵니다. 매우 불편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불편함을 떠나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일본 사람이 볼 때도. 영무원이 객실을 지나가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표정이 안 좋다.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표시 납니다. 그러면 일본말이나 중국말 쓰든지 표시가 딱 날 겁니다. 그래서 해외까지는 좀 제발 이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화분이 무슨 죄니?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시간 가게 앞에 예쁜 화분이 저렇게 짜잔 놓여 있죠.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오더니 나무를 쥐고 그대로 툭 땡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화분을 바닥에 밀면서 휙 하니까 화분이 구르면서 그냥 흙을 촥 뿌리는 거 보세요. 자, 바로 그때 일행이 옵니다. 야, 인마 이걸 왜 밀어? 에이, 참 발을 쭉 뻗더니 저걸 또 세워? 일단은 저렇게 세우니까 나무는 섭니다. 그렇게 화분은 세워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초토화가 됐죠. 자, 박 교수님, 왜 저렇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저렇게 손대는 인간들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저 무슨 화분을 무슨 죄가 있다고 화분을 저렇게 엎어서 흙을 다 엎나. 그리고 뭐 뒤에 오시는 분은 그나마 이제 왜 그래 이러면서 세워주긴 했는데 세워주는 거 좀 손으로 세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발로 저렇게 도대체 화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 화분 주인께서는 이거 얘기하시면서 정말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천하의 나쁜 X가 됐어요. 이건 뭐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과 시아버지의 약을 두고 다투다가 헤어질 위기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다소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첫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다가 몇 년 전부터 재혼은 아니고 이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순식간에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폐질환을 앓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인터넷으로 가래 없애주는 약을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걸 사연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연자가 찾아보니 약값이 거의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용돈을 시가에 들인 상황이어서 남편에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내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같이 벌고 생활비도 같이 쓰다 보니까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주문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혼자서 약을 찾아보길래 알아서 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리거나 휴대전화로 종일 게임만 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버지 약 하나 못 사주냐면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황당해서 약 사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얼마든지 알아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당신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아서 약을 못 샀다.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크게 싸우고 결국 헤어진 해 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효도를 대신 떠넘기고 자꾸 아내 탓을 하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 때문에 시아버지 약을 못 샀다고 탓하는 남편이 정말 본인 잘못인 건지 고민이 된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번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남자 진짜 웃겨. 여보세요, 박지윤 씨. 내가 아버님 약 사지 말라고 했니? 당신이 사서 보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 살림하는 입장에서 약값이 좀 부담스러워서 한마디 한 걸, 왜 날 나쁜 X를 만드니? 아이고,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모바일 게임 할 시간은 있고 니네 아빠 약값 벌 시간은 없어. 아유, 확 동그라미. 오, 아니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야, 박상희, 너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아버지 약 사지 말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마누라 눈치 보느라 아버지 약도 마음대로 사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아들놈의 심정 네가 알긴 하냐고. 야, 내가 진짜 너랑 다시 합치는 게 아닌데 X입니다. 이게 좀 의외네요. 자, 백 변호사님. 아니, 저거는 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얼마 전에 돈 드린 게 부담돼서 안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돈을 보내줄게.
네 돈이나 그 돈이 이 돈이지. 그게 결국 사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안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샀다가 사서 보냈다가 또 무슨 소위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저걸 사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아내분이 뭐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꼭 이걸 우리가 사야겠어요라고 사연을 보냈다면 오히려 아내 편을 들어줬겠지만 내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 요거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이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혼은 아니고 이혼을 한 상태지만 같이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싸움을 안 해야 법적으로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뭐 말하자면 백변 여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샀다가 아내가 알면 그걸로 싸움이 나고 그럼 또 우리는 헤어진 애 만에 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도 또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또 헤어진 애 만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약간 위기가 있는 약간 그런 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부인 눈치를 보면서 안 샀을 것 같습니다. 달리 해석이 좀 되거든요. 아, 진짜? 저는 이 남편이 맞습니다. 그 부분. 사실혼 관계로 지금 있는 거. 또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애 놓고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40만 원짜리를 갑자기 사달라니요. 뭐 사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걸 이렇게 우리 앞에 두 분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사면 되는 문제인데 엉엉 울기도 하고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이러면 이럴수록 본인이 알아서 하고 어차피 부부 관계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고려해서 지금 사연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빨리 말해. 흔쾌히 내가 주문할게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주문해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약을 사고 아내랑 한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약을 안 사고 혼자 끙끙 앓을 그럼 것인가. 울지 말고 물을 보든가 왜 울고 그러세요.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아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물지 마. 엉엉 울면서 맞아, 울었어. 이러지 말고 그 돈이 그 뜻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이 그 뜻이죠. 아니 사연자가 이 보내는 거 보면 다른 뜻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사연자가 이걸 보내는 걸 보면 사연자가 억울하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사연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넘겨짚고 술 마시고 울고 그거는 저는 교수님 이거 듣고만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참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 사연자가 본인이 좀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연자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식의 말투는 부부싸움을 조장하는 말투고 남편은 이 부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네. 이렇게 찐 그 돈이 반응이 그 돈 나오고 아니냐? 네가 알아서 주문해라. 주문하라고요. 그때 아나운서도 야, 이거였어요. 이거 찐 반응이 내가 나오고 있어, 찐 반응이. 전 사연자가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사연자만 편을 남편 드는 것 울지 같아요. 마세요. 정확하게 의사 표시하십시오. 오늘 뜻하지 않게 뜨거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반반 나뉘신 것 같은데요. 진짜? 딱밤탱이님, 효도는 셀프라고 하셨고요. 바른사람님은 남편이 옹졸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빈님, 시아버지 약사 드리는 게 못 쓸 곳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셨고요. 민트 525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약값 아까워하는 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